제가 오랜만에 그냥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요즘에는 유튜브로 라이브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라이브 기준이 되면 좀 하고 싶네요. 아직은 컴퓨터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휴대폰으로는 라이브가 아직은 되지 않네요. 여러분은 혹시 유튜브를 왜 시작하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막연하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첫 영상을 올렸을 때 사실은 유튜버가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코로나로 좀 많이 힘드니까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좀 소개를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한 두 달 정도 지나서 MKYU라는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작년 9월에 했으니까요. 그런데 입학하자마자 들어야 될 어떤 과목들, 수강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을 다니면 당연히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받는 건데 저는 처음에 막연하게 들어갔던 거다 보니까 MKYU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몰랐었어요. 조금씩 적응을 하면서 여기도 정규 과정이 있고 또 자율전공이 있고 그렇구나, 일반적인 대학처럼 그냥 공부를 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입학을 한 데는 계기가 있습니다. 김미경 학장님의 리부트라는 책을 읽고 정말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바로 입학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가 벌써 2년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2020년 2월에 저는 대학원을 졸업할 예정이었습니다. 석사학위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졸업식도 없어졌고 학교에 가는 게 좀 무서워서 졸업장도 받아오지를 못했어요. 물론 당연히 졸업은 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학교 다녔던 제 동기들도 사실 얼굴 보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회사가 한참 잘 나가서 저는 그동안 사입으로만 사업을 하다가 제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제조사하고 한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더 이상 자금력이 받쳐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기도 했고 또 함께하는 직원들도 하나둘 그만두면서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한 번에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했었습니다. 그럴 때 MKY를 만나서 제가 공부라는 걸 다시 하게 됐어요. 원래는 책 읽는 걸 좀 많이 좋아했던 차라 책을 좀 열심히 읽었었는데요.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제가 김미경 학장님의 책을 읽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는 운명 같은 책이었죠. 리부트라는 책을 읽고 나서 입학을 했고, 입학하자마자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강의를 들었고, 한 두 달 정도 지나서 유튜브 사관학교라는 강의를 들었어요. 유튜브 사관학교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내가 유튜브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유튜브라는 거는 사실 41살 때까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는 그냥 아이들이나 보는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른들이 볼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막연하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워낙 유튜브가 많이 대세다 보니까 사실 연예인들도 유튜버가 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뭐 실버 버튼이다, 뭐 골드 버튼이다, 이렇게 막 몇십만 명씩 또 몇백만 명씩 되는 그런 유명한 분들도 있고, 어, 저는 1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유튜브가 생긴 지도 꽤 오래됐다는데 아이들이 휴대폰으로 유튜브 보는 걸 그렇게 옆에서 봤음에도 단 한 번도 그쪽에 관심을 갖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도 많고 내가 원하는 정보들이 유튜브 안에 정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사관학교라는 강좌를 되게 열심히 들었고 무려 40강이나 되는 강좌를 다 듣고 열심히 과제도 했고요. 영상도 열심히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 과제에서 우수자로 선정이 돼서 샌드박스라는 곳에 견학을 가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도티님이. 네, 저희 아들이 항상 도티님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도티님이 대표로 있는 회사죠. 크리에이터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계약이 되어 있고 사옥도 신사옥으로 옮겨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들었던 강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완강한 것도 한 6, 7개 정도 되고 지금 듣고 있는 강의도 10개 정도 되거든요. 강의를 여러 개 듣다 보니까 마치 제가 그냥 대학에 다니는 것 같은 기분?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고
박사과정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코로나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박사과정 대신이라 생각하고 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제도 잘 냈고, 그리고 뭐 이벤트에도 많이 당첨이 되고, 지금은 2020 학번이니까 제가 2학년인데요. MKYU에는 승급 심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년으로 나뉘기도 하지만 등급이 조금 있습니다. 처음에 입학을 하면 열정대학생이고요. 거기서 한번 승급을 하면 열정우등생이 되는데 저는 열정우등생입니다. 한 번 더 승급을 하면 열정장학생이 되고요. 또 승급을 하면 수석장학생이 되는데요. 이 승급을 할 때마다 혜택들이 좀 있어요. 수석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학장님 얼굴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수석장학생이다 라고 하면 MKYU의 학생들한테 선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뭘 해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저도 올해는 열정장학생이 되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승급 심사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거의 한 8, 9개월 가까이를 그냥 열심히 열정대학생으로 수업만 들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는 나도 승급을 좀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승급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승급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만 맞추면 되는 거더라고요.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책을 꾸준히 읽고 있었고 읽었던 책들을 블로그에 정리를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드라마라는 과제를 했고요. 그 과제는 이제 게시판에 올리면 되는 거였으니까 미리 올려놓은 걸 그대로 갖다가 다시 업로드하고, 그리고 따킴따라는 과제하고 잘쓰기 과제가 있는데 저는 잘쓰기보다는 따킴따가 쉽겠다 싶어서 학장님이 따킴따 과제를 열심히 또 했고요. 게시글을 써야 되니까 다른 과제들을 이제 게시판에 올리고 또 감사일기도 쓰고 해서 게시글을 맞추고 다른 분들의 글에 댓글 쓰는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댓글도 열심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입학하고 9개월이 됐을 때 열정우등생으로 승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급을 하는 데에는 12주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12주 동안 또 열심히 과제를 해서 다음 승급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승급하고 나면 다시 또 12주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도 저는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지 열정 장학생은 될 생각입니다. 지금이 7월이니까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영상을 찍으니까 사실 좀 편해요. 그동안은 좀 딱딱하게 찍었던 것도 사실인데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런 게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이브 방송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인스타 라방 같은 경우에도 하면 저도 모르게 그냥 잠깐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인치님 들어오세요 이래놓고 한 2시간씩 그냥 막 수다를 떠는데요. 혼자 얘기하는 걸 좀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라방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하잖아요. 그냥 인친이라고 하니까 얼굴 정도만 아는 그런 분들이어서 저의 지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편안하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아마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 제가 라이브를 하면 누가 들어와 줄까요? 저는 저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다녔어요. 인스타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얘기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돈 얘기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나? 뭐 놀면서 돈 버는 방법, 뭐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 대기업 연봉 버는 방법, 이런 거 얘기해주면 되게 좋잖아요. 저도 한창 코로나 직전에 매출이 괜찮았을 때는 연매출이 한 17억, 8억 그 정도였고, 뭐 직원들 월급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제 연봉이 최소한 2억 이상은 됐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좋은 차도 타고 다녔고 건물도 샀고 뭐 아이들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다 했고, 소위 말하면 진짜 잘 나가는 언니였는데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오래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물론 상상을 했다 하더라도 대비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드는데요. 혼자서 회사를 꾸려나가면서 사실 지금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뭐 말이 혼자지 재택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알바도 있고 월세도 나가야 되고 집안 살림도 제가 다 책임을 져야 하고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는 남편은 있지만 사실은 뭐 이런저런 대출금으로 다 빠져나가면 남편 월급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막막하다. 진짜 남편이 회사라도 안 다녔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처음 50만 원을 들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얘기를 좀 해볼까요? 남들이 봤을 때는 쟤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제가 가려고 시작을 한 거였으니까. 그냥 집에서 홈쇼핑에서 사서 쓰던 비누를 이거 양이 좀 많다. 어떻게 좀 중고로라도 팔아야 되겠다. 사실 그때는 당근마켓이라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중고마켓 자체가. 뭐 중고나라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사실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는 택배로 많이 배달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직접 사람을 보고 뭔가를 거래하는 일이 저한테는 그렇게 뭐랄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애엄마였고 애가 완전한 깐난이였으니까 아이가 둘인 애엄마가 뭔가를 시작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전직 수학 강사였지만 수학 강사로 있는 동안에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물론 돈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았고, 제가 워낙 수학을 또 좋아했었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그 일을 했었는데요. 나름대로 성취감도 있었고 일할 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시키지 않아도 수업도 뭐 맡아가지고 많이 했었고, 주말에도 아이들한테 간식 사줘가면서 보충 수업도 많이 해주고, 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뭐 전교 1, 2등 하고 이러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집에서 살림만 하다 보니까 이게 지친다고 하죠. 지금의 저와 같은 어떤 이런 생각을 하는 엄마들이 많을 거예요. 지쳐요, 진짜로. 하루 종일 아이만 쳐다보고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이만 보고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 살림도 해야 하고, 남편 오기 전에 뭐 저녁 준비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사실 좀 무식하게 키웠어요.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다 보니까, 시어머님이 총기저귀 써라 해서 네, 쓰겠습니다. 모유 먹여라 그래서 네, 먹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까 와, 우울증이라는 건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그렇게 오더라고요.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라도 하자. 내가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집 안에서 뭔가 일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냥 중고로 팔자라고 생각을 하고 옥션 중고마켓에 들어가서 상품 등록을 하기 전에 과연 이건 얼마에 팔면 팔릴까라는 생각에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상품으로 파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쓰지는 않았으니까, 포장을 뜯지도 않았으니까 새 상품이구나. 그럼 새 상품으로 한번 팔아볼까? 라고 해서 다른 분들이 판매하는 가격과 비슷하게 올려서 판매를 시작했어요. 팔리더라고요. 와, 내가 누군 줄 알고 주문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제가 뭐 엄청 컴퓨터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메일이나 주고받을 정도, 뭐 워드도 조금, 엑셀도 조금, 이렇게 그냥 대학에서 배우는 정도의 컴퓨터 이 정도만 하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컴맹 수준이죠. 그러니까 상품 등록하는 것도 한 일주일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주문이 들어오니까 신나는 한편, 택배를 어떻게 보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사입으로 한다면 물건은 어떻게 사지? 택배는 어떻게 보내지?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어볼 때는 없고, 그래, 만만한 게 이제 옥션에다 올렸으니까 옥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보자. 옥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질문을 했죠. 완전 폭풍 질문을. 다행히 간단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택배 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 택배기사님이 송장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가져간다. 아싸.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참 우연한 계기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가지고 있던 비누를 다 팔고 몇 개 되지도 않았으니까 금방 팔리더라고요. 가격이 또 저렴하기도 했었고, 그때는 뭐 마진율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그냥 갖고 있는 것만 팔리면 될 때였으니까. 그렇게 팔고 나서 생각을 했죠. 이게 장사가 좀 되는데 내가 굳이 택배를 직접 나가서 보낼 필요도 없고, 홈쇼핑에서 샀으니까 물건도 알아서 기사님이 갖다 주시고, 뭐 상품 등록만 해서 기다리면 주문이 들어오는데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저희 남편에게 50만 원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비누를 50만 원 거 사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좀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비누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는 비누였어요. 홈쇼핑에서 대박을 치고 있었던 거거든요. 뭐 지금 다시 리뉴얼 해가지고 또 나오긴 하더라고요. 남편이 50만 원 그래? 줄게, 한번 해봐. 네가 뭐 하나 보자, 이런 심정으로 준 것 같아요. 50만 원어치 산 비누를 며칠 만에 다 팔았죠. 이게 팔리네. 그리고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시스템하고 뭐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주문을 하고 물건 받은 다음에 구매 결정하면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인데, 사실 그때는 고객이 구매 결정을 안 하면 돈이 막 한참 있다 들어온다는 생각도 못하고, 물건을 팔았는데 통장으로 돈이 찍힌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을 때니까 그냥 팔아봤습니다.
통장에 조금씩 뭐 몇만 원 안 됐지만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한 번 더 얘기를 했죠. 나 200만 원만. 그래서 200만 원어치 비누를 다 사기엔 너무 많으니까 비누 말고 다른 거 팔아볼 만한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와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처음 제가 얼마에 파는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던 그 판매자들이 뭘 파는지를 봤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처럼 이렇게 오픈마켓에 홈쇼핑에 상품을 올려서 파는 판매자가 손에 꼽았어요. 진짜 뭐 소위 말하면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제가 워낙 초창기에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 판매자들이 뭘 파는지를 열심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 뭐 비누도 팔고 샴푸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만한 게 어차피 안 팔리면 내가 쓰자 해서 샴푸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품 등록을 했죠. 그리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옥션에만 굳이 팔아? 다른 데 어디 또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폭풍 검색을 또 했죠. 오픈마켓이 뭐가 있을까? 옥션과 G마켓, 11번가, 그때 당시에 이제 스토어팜,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죠. 스토어팜, 인터파크. 이 5군데가 오픈마켓에서는 거의 주름 잡고 있더라고요. 아, 잘 됐다. 여기도 올려서 팔아보자. 상품도 있는데. 해서 G마켓에 상품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페이지가 달랑 3장인가 그랬는데 그걸 한 달 정도 끙끙대다가 드디어 상품 등록을 했습니다. 11번가도 했고요. 그땐 사업자가 없었어요. 이런 판매를 하려면 사업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 판매자로 전환을 해서 판매를 했었고, 팔다 보니까 매출이 좀 나오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을 때 국세청에서 종이가 하나 왔어요. 이 정도 판매를 했으면 너 이제 사업자 돼, 이런 뜻이었는데 간이가세자라는 게 있고 일반과세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세금을 많이 안 내는 간이가세자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바보였어요. 매입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적게 낸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가세자를 했어요. 그렇게 한 2년 정도는 간이가세자를 했던 것 같아요. 매출이 한 4,800이 안 됐으니까. 지금은 맥시멈으로 매출이 8천만 원까지는 간이가세자로 이제 계속 유지를 해주는데, 그때 당시에는 4,800만 원이면 간이가세자를 넘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됐어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됐을 때 연매출 4,800이 넘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일반과세자고요. 사업자를 하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데서는 이 물건이 팔리고 어떤 데서는 또 이 물건이 팔리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업자가 여러 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그래서 집 주소로 하나, 그리고 조그만하게 제가 이제 장사가 좀 되다 보니까 원룸을 하나 얻었거든요. 그래서 원룸을 이제 가게로 등록해서 또 주소를 하나, 이렇게 해서 사업자를 2개로 하게 됐습니다. 2개의 사업자를 유지하니까 매출이 당연히 더 나올 수밖에 없죠. 같은 상품을 팔더라도 이거 괜찮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위에 혹시 누구 같이 해볼 만한 사람이 없을까 하다가 처음으로 제가 사업하는 방법을 알려준 게 저희 올케입니다. 제 남동생의 와이프죠. 그때 막 결혼을 해서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아이도 어리고 집에만 있기 좀 그러니까 사업자 하나 내가지고 내가 해볼 테니까 혹시 뭐 상품 등록하는 거 이런 거 아르바이트 해볼 생각 없어? 이렇게 해서 사업자를 늘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주위 지인들도 좀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사업자를 내서 일을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위탁으로 관리를 하는 사업자까지 해서 꽤 많은 사업자를 제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처음엔 욕심이 없었어요. 그냥 반찬값이나 벌자. 반찬값이나 벌어서 남편 혼자서 돈 버는 거 힘든데 그냥 애들 반찬값이나 기저귀값이나 좀 벌어보자 했던 거가 좀 계속해서 고성장을 했죠. 왜냐면 남편이 계속 대출받아서 투자를 해줬고 상품 가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유입이 되는 고객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간과했던 게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카테고리 설정도 좀 잘해야 되고 뭐 대형 키워드니 중소형 키워드니 이런 것들을 설정을 좀 잘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죠. 누가 알려줘서 시작한 사업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스마트 스토어는 매출이 뭐 최고 매출이 한 500만 원, 빅파워 뭐 지금은 뭐 그런 걸 많이 얘기하지만 그런 것도 개념을 전혀 몰랐을 때다 보니까 그냥 여기는 매출이 별로 안 나오나 보다 그러고 말았어요. 장사가 잘 됐던 것은 옥션, G마켓, 뭐 11번가? 11번가는 월 매출이 4천만 원까지 됐었으니까 꽤 장사가 잘 됐었고요. 그리고 옥션 같은 데도 뭐 거의 2천만 원 이상, G마켓도 2, 3천? 요 정도 월 매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 매출은 이제 직원들이 여러 명 있을 때 사업자도 여러 개다 보니까 한 1억 9천만 원까지 매출이 나왔었어요. 코로나 바로 직전 2019년 12월의 매출이었습니다. 되게 신났죠. 직원들도 많아지고 일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리고 가게도 계속 넓히고 처음에 원룸이었는데 원룸에서 이제 10몇 평짜리 상가였다가
다시 이제 한 20평이 좀 안 되는 상가로 옮겼다가 지금은 40평이 넘는 상가를 혼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처음 시작할 때 50만 원을 시작을 해서 계속 재고를 늘려서 가장 재고가 많았을 때는 한 10억 원어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로 이제 안 팔리는 것들은 뭐 쓰레기처럼 다 그냥 버리게 되고 주위에 나눔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몇 억 원어치만 갖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팔리지 않아서 갖고 있는 재고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내가 이걸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고 뭐 여기저기 지인들이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압박감이 되게 크죠. 예, 대출의 압박감, 이자의 압박감 뭐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걸 털어서 없애고 그냥 나도 위탁이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하는데요. 사업을 시작하겠다. 제가 창업 다마고치를 하는 이유도 사업을 시작하겠다 마음을 먹고 막 무리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쫄딱 망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울 수 있으면 누구한테든 배우고 위탁으로 시작해서 자본금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다면 위탁으로 하다가 요즘에는 중국에서 직접 수입도 많이 해오잖아요. 내가 위탁으로 해봤는데 이게 마진이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중국에서 혹시 가져오면 얼마에 가져올 수 있을까? 조금만 검색하고 공부를 하면 중국에서 직접 소싱해서 가져오는 방법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뭐 요즘에는 대행 업체들도 많이 있어서 해외에서 해외 직구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택배가 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입으로 하고는 있지만 위탁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MKY에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쿠팡 파트너즈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수익은 없어요. 이제 뭐 물건 한두 개 올리면서 연습 삼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쿠팡 파트너즈도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사업자가 없이도 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배운 걸 저는 하나씩 써먹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되게 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그냥 저의 얘기가 좀 하고 싶었어요. 저라는 사람은 그동안 계속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뒤를 좀 돌아볼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어봤고 그렇게 벌어서 건물도 샀고 좋은 차도 타고 다녔고 해볼 건 다 해봤지만 사실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온전하게 사업하는 사람은 본인의 책임이니까 본인이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주위에서 조언을 주시는 분들도 있죠.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다.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팔로워가 6,000명이 됐어요. 물론 뭐 그 아시죠? 이상하신 분들 네, 잡초처럼 뽑아내도 또 올라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찐소통을 하는 분들도 꽤 있어서 인스타그램의 팔로우도 꽤 많이 늘어났거든요. 물론 그 팔로우 조차도 MKYU 학생들이기 때문에 MKYU에 입학하면서 늘어난 팔로우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도 MKYU에 입학하고 나서 시작을 했어요. 한 10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인스타그램을 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저는 팔로워가 6,000명이 됐습니다. 공동구매라는 것도 뭐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해보자 해서 조금씩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 해서 공동구매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많은 분들과 함께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그동안 사업을 해봤던 경험들을 많은 분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요. 하지만 비대면이잖아요. 직접적으로 뭐 누굴 데려다가 알려줄게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창업 다마고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은 줌 미팅과 단톡방에서 또는 이메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계속 돈을 잘 버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쉽게 돈을 버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싶지만 사입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망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물론 망하진 않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회사는 유지되고 있고 매출이 좀 줄기는 했지만 사실 직원들이 다 그만뒀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줄어서 나가는 돈도 확 줄었고요. 매출이 줄어든 만큼 일손이 필요치 않으니까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주문이 들어와요. 하루에 몇십 개 싸는 건 일도 아니죠. 혼자서 거의 한 200개 가까이 싸는 동안에 직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재고를 소진하면서 돈이 조금씩 모이면 그걸로 다시 물건을 사서 또 팔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물건만 많이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어요. 왜냐면 남들보다 싸게 팔고 광고에서 내가 가장 위에 노출이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게 하고 쉽습니다. 돈 놓고 돈 먹기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 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도 돈이 많으면 좀 오를 것 같은데 나 왕창 투자했다가 좀 올랐을 때 바로 빼는 단타식으로도 많이 하듯이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입도 홈쇼핑에서 되게 잘 나가는 거 요즘 방송 많이 하는 거 사가지고 제가 최저가로 팔면 됩니다. 물론 최저가로 팔면 마진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리담회라고 아시죠 여러분?
한 개 팔아서 50원, 100원만 남아도 남는 건 남는 거거든요. 잘만 해서 세금을 좀 적게 내는 그런 방법들을 잘만 알고 있다면 또 세금에서 혜택을 또 볼 수도 있고, 왜냐면 메인 매출만 잘 맞으면 되니까요. 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나는 돈만 투자하고 직원들이 일을 하게끔 만들면 나는 일하지 않고 돈만 투자하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그냥 대학원 다니고 뭐 편안하게 골프 연습하러 다니고 아는 지인들 만나서 놀고 그러면서 일은 직원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도 한 달에 저는 2천만 원씩 따박따박 벌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지면 다시 제가 해야죠. 직접 직원을 쓸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또 제가 일이 많아서 힘들어지면 또 직원을 쓰면 됩니다. 직원한테 월급 줄 정도만 된다면 제가 직원을 써야죠. 만약에 택배가 한 200개, 300개씩 나간다. 그걸 혼자서 낑낑대고 싸느니 직원 한 명 있으면 둘이 나눠서 100개, 100개씩 싸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익화를 했을 때 좀 나 혼자서 일하기가 버겁다. 하루에 내가 10시간, 20시간씩 어떻게 일해? 나도 자야지, 나도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직원의 월급을 가져가야 되니까 직원 월급을 줄 수 있을 만큼 벌면 직원 한 명 쓰면 돼요. 한 명 쓰고 또 다른 직원의 월급을 줄 수 있을 만큼 되면 또 직원을 쓰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고요. 직원한테 월급을 줄 만큼은 버니까 내 수입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의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돈을 더 많이 벌게 하는 거예요. 직원이 1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200만 원어치를 벌어준다. 그런 직원 땡큐죠. 그런 직원은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1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50만 원어치밖에 일을 안 하는 직원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많습니다. 아주. 그런 직원은 과감하게 자르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사실 정에 얽매이기도 했었고, 직원을 쓸 때 아는 지인들, 뭐 누구의 친척, 누구 동생, 뭐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쓰다 보니까 사실 저도 마음이 좀 많이 약해가지고요. 막 자르고 이런 거 못하거든요. 먼저 그만둔다고 할 때까지 기다렸던 경우도 꽤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사업하는 사람은 되게 냉정해야 되거든요. 제가 냉정하게 생겼나요?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좀 잔소리도 많이 하고 못할 땐 못한다고 이렇게 핀잔도 주고, 물론 잘할 땐 당연히 칭찬도 해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당근과 채찍을 제대로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당근만 줬던 것 같아요. 조금만 잘하면 막 보너스 주고, 좀만 잘하면 회식해주고, 뭐 선물 주고, 그런 걸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다가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더 많은 걸 해주지 않았다 불만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좀 냉정한 사업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까지 냉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전자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대학생이고요.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코로나도 어려워졌을 때 유통기한이 다 돼서 판매가 어려운 제품들을 제가 그루맘에 기부도 했었고, 또 옷가게가 망해서 거의 망한 거죠. 뭐 옷가게는 같이 하던 친구가 그만두는 바람에 유지를 할 수 없어서 가게 문을 닫았으니까 옷도 못 팔고 한 2천만 원어치 있을 거예요. 소상공인 대출 받아가지고 왕창 산 거라. 국산이라서 좋다 해서 남대문까지 직접 제가 발품 팔아가지고 하나하나 떼온 옷들인데 그것도 안 팔리니까 할 수 없이 계속 쌓아놨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그루맘에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저는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유니세프에도 기부를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을 돕는 그런 후원 단체에도 기부를 하고요. 예전에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홈쇼핑은 사실 사은품 같은 거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런 물품들을 모아놨다가 미혼모 시설, 또 뭐 보육원 이런 데에도 기부를 했었습니다. 남한테 뭔가 베푼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인데요. 사실은 내가 힘들 때는 남한테 베푸는 거 쉽지 않아요.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내가 남한테 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어려울수록 남들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베푸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베풀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오늘은 제가 그냥 라이브를 찍는다라는 생각으로 길게 영상을 좀 찍었어요. 그냥 저의 얘기를 이렇게 한 번씩 해보고 싶어서요. 라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스타에 등록을 해놓으면 많은 분들이 다시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긴 영상이지만 누군가 봐주신다면 저의 얘기를 계속해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막 2시간씩도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길게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가능하다면 유튜브 라이브 하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처음에 사업자를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내는 것도 모르는 분들 꽤 많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해봤으니까 너는 해봤으니까 쉽다 그러지 이러는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해봤으니까 쉽죠. 처음엔 저도 사업자 등록증 내는 방법 몰라서 그냥 세무서로 무조건 쫓아갔어요. 사업자 등록증 내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종이 하나 쓱 주면서 여기 있는 거 써오세요 하더라고요. 쓰다가 모르면 물어보고 쓰다가 모르면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증 냈고,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사업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통신판매 신고증도 만들어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뭐 구매한정 확인증을 받아다가 뭐 구청에 가가지고 뭐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구청 가서 또 물어 했죠. 홈페이지냐고. 없다고. 홈페이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물어봐서 했어요.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는 건, 아니 모르는 거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모를 수 있죠. 처음인데 어떻게 다 알아요? 저는 검색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폭풍 검색 되게 좋아해요. 모르면 그냥 바로 물어보고 검색해보고 그렇게 해서 부딪혔습니다. 상품 등록 못하면 그냥 뭐 상담원한테 전화해서 저 상품 등록하는데 어렵습니다. 좀 알려주세요도 하고, 요즘엔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뭐 11번가는 옥션이나 이런데 상품 등록하는 방법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올려놔요. 그거 그냥 보실 수 있도록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 뭐 광고하는 방법 다 올려줍니다. 저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그런 것들 알려주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냥 검색만 해보세요. 상품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 그러면 뭐 키네마스터 도 있고 뭐 미리 캔버스도 있고 캔바도 있고 많더라고요. 만드는 방법들 그런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자로 막 썼어요. 글자로 막 써서 컴퓨터 잘하는 남편한테 포토샵으로 해줘 해가지고 그렇게도 하고, 또 제가 알바로 쓰는 동생한테 너 상세 페이지 잘 만들지? 내 거 좀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잘 못하면 잘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든지, 요즘에는 크몽이나 이런 데 보면 전문가한테 의뢰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못하시면 그냥 뭐 좀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을 좀 쓰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하나 만드는데 뭐 한 5,000원, 10,000원씩만 주면 해주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하실 수 있으면 시작하십시오. 위탁으로 하는 거 어렵다 그러면 도매국에 우선 사업자로 가입을 하시고요. 도매국에서 아무 물건이나 하나 검색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다가 검색을 해보세요. 얼마에 파는지. 도매국에서 사업자한테 5,000원에 주는 건데 쿠팡에서 10,000원에 팔리네? 팔아야죠. 뭐 그 정도는 마진 진짜 괜찮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탁으로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팔로워 숫자가 좀 늘어나니까 공부업체에서 제안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샘플 이제 돈 주고 사서 제가 써보고 괜찮으면 피드 올려서 이런 거 제가 써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공동구매 할 테니까 주문해주세요.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제가 어제는 그 후추라는 공동구매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인스타 분석을 해주거든요. 분석을 해봤더니 제가 무려 1년에 4억 7천만 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동구매를 하면 주문이 들어올 수도 있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괜찮다. 저는 특히나 화장품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뷰티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보시면 제가 피부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이 있는데요. 뭐 썼어요? 화장품 뭐 쓰니까 피부가 그렇게 좋아져요? 물어보시는 분 있으시거든요. 마사지도 받으러 다녔고 화장품도 꾸준히 쓰고 있어요. 마스크팩도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어느 순간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저 이거 완전 맨 얼굴입니다. 맨 얼굴의 기준? 화장을 했느냐 안 했냐잖아요. 한국 여자들은 맨 얼굴이다 그러면 파운데이션 발랐냐 안 발랐냐 그걸로 맨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딱 비비크림까지만, 아니 선크림까지만 발랐습니다. 선크림까지만 바른 거예요. 선크림이 이제 거의 투명한 색깔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발랐는데 반짝반짝 빛나니까 이 정도면 뭐 굳이 화장 안 해도 되겠지. 요즘 마스크 많이 쓰니까 화장 안 하시는 분들 많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화장까지 하면 훨씬 예뻐지겠죠. 뭐 눈도 좀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쉐딩도 넣고 그러면 훨씬 예뻐질 거예요. 제가 요즘 살이 좀 쪄서 그렇지 사실 예전에 막 몸무게가 40kg대 그렇게 나갈 때는 어디 가서 그래도 너 예쁘다 소리 들을 만큼 괜찮았었습니다. 지금 살이 좀 쪘고 나이가 들었고 하니까요. 근데 여자들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피부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올해 42입니다. 하지만 피부 나이는 42로는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 너무나 다행스럽죠? 여기서 조금 더 관리를 한다면 제가 50이 넘어도 40대의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리는 되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될지부터 열심히 검색을 해보시고요. 내가 좀 뭘 팔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내가 팔아가지고 잘 팔 수 있을까? 고민하기 전에 먼저 상품 등록 하나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저처럼 돈 많이 벌어본 언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50이 될 때 은퇴를 하고 싶어요. 은퇴라는 개념은 제가 아예 일을 안 하겠다 그런 것보다 제가 굳이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조만간 제조를 할 생각입니다. 처음에 마스크팩을 만들고 싶었는데 엎어졌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뭐 크림이든 앰플이든 이런 단품으로 하나 또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조만간 설립을 할 거라서요. 주식회사 설립을 하고 저도 스타트업 기업처럼 투자를 좀 받고 뭐든 할 수 있는 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창업 다마고치를 하시는 분들 저만 믿고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많이 알려드려야죠.
저희 오늘 긴 영상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그냥 라이브 하는 것처럼 저 혼자 떠드는 그런 영상들 한번 올려보도록 하려고요. 혹시 댓글로 영상에 이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라방하는 것 같으니까 재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자주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긴 영상이라 끝까지 다 봐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